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예,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제 변론 종결을 이번 달 25일에 하기로 하고 아마 3월 중순 전에 선고를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일이 이번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선고는 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에 달려있고 또 그동안의 이 헌법재판 진행 과정, 특히 문영배의 재판 진행, 그 다음에 이 극자 4인방의 편향된 이념 성향, 그리고 이들의 이미 다 드러난, 국민 앞에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난 의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낙관적인 결과를 전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반드시 또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8인 중에 3명의 재판관만 탄핵 기각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이 3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실들도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났죠.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시도라든지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 등과 관련해서 이 핵심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 내지는 이 메모지, 이것의 증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형배를 비롯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홍 전 차장이나 이 조 경찰청장의 진술 조서, 검찰의 조서가 그대로 일단 증거 능력이 인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 능력과 이 증거의 신빙성은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 조서와 홍장원의 이 진술이라든지 메모지 등의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또 재판관들의 판단에 오로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홍장원의 진술은 여러 번 오락가락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조차 지금 자신의 어떤 행동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진실을 알고 있는가 의심될 정도의 이 난잡한 진술들을 해왔는데요. 또 마지막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에서 CCTV를 까면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입장에서 사실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기밀이지만 그만큼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이 CCTV를 싹 다 훑어봤을 것이고 홍장원의 진술과는 다른 장면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의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 왔는데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또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번 국정원의 CCTV 기록 공개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CCTV를 열어보니 당초 홍장원이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메모가 알아보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는 이 홍 차장과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본인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즉 윤 대통령의 계엄의 당부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헌법재판관들이 좀 다르게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 그대로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비상한 상황이라는 판단 자체도 이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판단, 통치 행위적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의 기본 방향성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10분 고려한다면 단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비록 이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절차적 정당한 사유가 조금 미비할 수는 있어도 큰 헌법 정신으로 봤을 때 이 탄핵이 될 만한 사유는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특히나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또 그 대통령을 이 헌법재판관들이 선출되지 아니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직을 상식시키는 그런 이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야만이 이 국민 민심에 따른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줘야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또 최근에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37%, 민주당이 34%로 약 3%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는 17일에서 19일 동안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장 이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당의 지지율보다도 어느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이 캐스팅 보터 내지는 전국 어떤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는 겁니다. 최근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거의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을 이기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할 것도 아니지만 또 너무 비관할 것도 아니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민심을 모으고 또 그 민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국민 집회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미주에서도 계속해서 미주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정도라고 한다면 미주 안에 특히 캘리포니아 안에 한인들의 수는 훨씬 적죠. 그래서 사실 미주 태극기 집회의 현장에 5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 한국에서 국민들이 한 5만 명 정도는 나왔다고 봐야 할 그런 어떤 인구수 비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상당히 뜨거운데요.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가 이 집회에 또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 집회를 주도하는 미주 한인 애국연합에서 이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굳건한 동맹인 미국 안에서 또 한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주시길 바라고 또 함께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민이 가진 힘과 이 능력으로 한번 돌파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